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전선 노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순천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계획을 수정해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구간에 포함된 순천의 한 철도 교차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님으로부터 장관이 직접 갔다 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노선이 도시 한복판을 관통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30분마다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안전사고와 소음, 차량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곳곳에 7m 높이의 구조물이 설치돼 생태도시의 이미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속철이 생겨야 되면 40회 이상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판단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냐. 순천시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원희룡 장관은 철도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생태와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회 노선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추가 사업비도 모두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자. 아마 이렇게 추가 지시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돌아가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모인 순천 지역의 수많은 단체와 경전선 노선 인근 주민들은 전향적인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년대계 발전을 이루어내려면 이 철길만큼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원천에서 다시 우회를 해주신다는 검토만 해주신다 해도 저희들은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인 경전선 도심 관통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계획 수정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대체 노선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전선 KTX 정차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어제 원 장관을 만나 광양이 산업 경제 중심 도시인데도 KTX가 운행되지 않아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전선 KTX 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 분원의 국동캠퍼스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대학교 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의료기관을 국동캠퍼스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던 당시의 합의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역대 총학회장단도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대 1도 1대학 통합법인화 지침에 따라 여수 국동캠퍼스에 한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이 전격 성사됐다며 현 정부와 원내 제1당이 전남대 의대병원 여수 설립 요구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새끼 꼬막을 먹어치우는 오리떼로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오리떼를 퇴치할 드론이 새로 개발돼 어민들의 골칫거리가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떼에 접근합니다. 드론이 공포탄을 터뜨리자 폭발음에 놀란 오리들이 떼지어 날아가고 한쪽에선 또 다른 드론이 부표를 휘두르며 오리떼를 물 밖으로 몰아냅니다. 꼬막 양식장이 모여있는 전남 고흥 여자만 일대. 매년 겨울철마다 오리떼가 찾아와 양식장에 뿌려놓은 새끼 꼬막을 먹어치우는 탓에 어민들은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한 번 날아갈 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시커멓게 날아가죠. 내년에 생산할 꼬막을 올해 먹어버리니까 내년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동안 어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 양식장을 지키거나 감시자를 고용해 직접 오리떼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해조류 퇴치 드론이 새로 개발되면서 손쉽게 오리떼를 퇴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새를 퇴치할 수 있도록 부표와 다양한 폭죽을 부착했고 드론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부력 장치도 달았습니다. 오리떼에 대한 위협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작은 드론보다는 큰 드론이 낫겠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오리떼를 인식하는 AI 기술을 결합해 자동 조류 퇴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유해 조류 퇴치 드론 시스템 기술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바지락 등 타 품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꼬막 양식장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였던 오리떼 문제를 손쉽고 안전하게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유자골 고흥 한우를 전국 최고 명품 파워 브랜드로 육성합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별도의 브랜드 육성 사업단을 조직하고 고흥 한우 육성 지원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 표준화와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 진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최근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통해 축산 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속가능한 동물 복지형 스마트 축산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예방 중심의 축산 환경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주 수돗물 누수 사고를 계기로 지역 농촌의 현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누수율, 즉 수돗물이 새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서 그야말로 절반은 쓰고 절반은 버리는 실정인데요. 한 해 평균 5,400만 톤의 수돗물이 수도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일 재난 안전 문자로 저수율을 안내받는 동복댐입니다. 원래는 물로 가득했던 이 공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댐으로 만들기 전 이곳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의 다리가 현재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함께 동복댐을 식수원으로 쓰는 화순의 한 미용실. 원래는 버려지던 물을 받아 물품을 씻는 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수를 나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흘러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받아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쓰고 걸레도 빨고 하려고 물을 절약하고 있어요. 절수 운동이 무색하게 화순군의 수돗물은 수원지에서 각 가정에 도달하는 정도가 64%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인 35.8%의 수돗물을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셈입니다. 상황은 전남의 다른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기준으로 이곳 구례의 누수율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즉 흘려보낸 물 가운데 절반은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구례의 누수율은 43.9%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은 영암과 보성, 고흥과 신안 등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1994년 20%에 이르렀던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2%까지 줄어든 것과 달리 농촌에 새는 물은 되레 많아지고 있고 서울 1.8%, 광주 5.4% 등 평균보다 낮은 특광역시와의 누수율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을 아낄 필요가 없죠. 상수도관 그애들이 물을 안 아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은 물을 얼마나 많이 아끼는데. 농촌의 물이 특히 더 많이 새는 이유는 사람이 줄어 마을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 정수장부터 각 가정까지 연결해야 할 상수도관이 길고 물이 샜을 때 누수를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 등이 제대로 안 된 탓입니다. 발로 길이도 길고 수용과도 좀 적고 물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실상 그가 좀 저희 군 입장에서는 떨어진 추세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새는 전남의 물은 한 해 5,400만 톤. 190만 전남 도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을 70만 톤으로 보자면 78일치나 되는 물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물 부족과 인구 소멸로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먹는 물 부족 문제는 농촌에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의회와 지자체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과 이 법에 조직 구성원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법적 제한과 제도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적자가 불가피한 현재 구조를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해 버스 투입 규모를 줄이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요. 완전 정상화가 아닌 부분 정상화를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64일간 멈춰섰다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사실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도 향후 시내버스 운행 안정성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차를 세우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작년 118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해도 임금 충당과 가스비 납부조차 어려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버스만 다시 다니는 형국이니 당연합니다. 노선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낡은 노선을 당장 뜯어 고치기는 힘든 상황. 이 때문에 완전 정상화가 아닌 부분 정상화가 최선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뜸해지면서 생겨날 불편과 버스가 완전히 멈춰 도시가 마비되는 불편 중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조정해 가스비 등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실제 여수에서도 최근 가스비 폭등에 대응해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태원유진의 의지입니다. 태원유진이 버스 투입량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계획 변경서를 목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적 재산권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버스 회사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차, 그다음에 감차, 그다음에 구역 변경 이런 거 자기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승인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 모든 계획과 저희가 실행은 본인들한테 되는 겁니다. 태원유진은 최근 5년간 목포시에 2차례에 걸쳐 12개 노선의 버스를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해 전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손실이 나면 어차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시내버스. 손실을 최소화하고 목포 대중교통을 최대한 지탱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해 여객이나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 적발 건이 3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사업용 자동차들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18차례에 걸쳐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6건을 계도 조치하고 141건을 단속해 관련 법에 따라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여객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불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회 연속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전남도가 지난해 개최된 전남 17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평가단의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한 결과 거북선 축제가 대표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5년 연속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지난해 여수시가 거북선 축제가 드론 라이트쇼, 모바일 게임, 임진왜란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